예, 오늘 참석하신 의원들은 다 오신 것 같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29차 4.1 천성 특별국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자 분들에 대해 다 같이 일동력. 지난주에 있었던 이틀간의 제2차 청문회에서 위원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 거의 전부가 청문회장이나 또는 주변에서 많이 고생을 해서 대체로 큰 대단은 없이 본래 생각했던 정도의 청문 진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안건이 4건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대책 결과 보고가 한 건이고 그래서 5건이고 전부 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의안 보고 건으로 가겠습니다. 진상규명 소위권 2건 있고 지원 소위권 2건 있네요. 그럼 진상규명 소위원장께서 먼저 주시죠. 요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개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6-74호 정보통신망에서의 이과직 등에 대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실태 및 최초 유포자 책임자 조사 등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실태 조사 및 최초 유포자 책임자 조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어 조사 개시 결정을 제안드립니다. 신청 요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에 최초로 유포한 자와 책임자는 누구며 처벌을 받았는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실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생존자 사진 무단 유포자와 그 유포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청구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 4쪽에 신청인 연당을 통해서 신청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확인사항,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유가족 폄훼 내용의 게시물,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대보상 리스트로 만들어져서 유가족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의하며 카카오톡 등은 SNS 등을 통칭하는 겁니다. 생존자, 희생자의 사진은 구조 또는 시신수습 과정에서 찍힌 아이들의 사진과 그 외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사항을 보시면은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요구한 대보상 리스트인 것처럼 만들어서 유가족을 혐의, 공격, 명예훼손한 글을 정보통신망에 올린 최초 유포자 또는 조직적 유포자 및 책임자를 조사하고 생존자의 사진, 희생자의 시신 사진 등이 무단 복제 유포된 실태 및 유포자를 조사하고 계속되고 있는 유가족 등에 대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사건 수집 실태 조사는 참사 당시부터 신청 시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16년도 상반기 용역 결과물들을 반영하고 그 신청 시까지 계속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뭐 질문하시거나 또는 이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 조사건은 그 내용으로 봐서 진상규명 소위보다는 피해자 지원 소위에서 많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진상규명 소위가 내용이 피해자 지원 소위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예, 뭐 피해자 관련 사항이라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주로
언론 보도라든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이런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좀 주요 내용이라서 그 조사 성과 사건으로 대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언론 관계라는 거죠? 예. 다른 질문 있으면? 그러면 뭐 이건 특별한 반대는 없은 거죠? 여기 오늘 재석하는 건 저는 찬성한 것으로 조사 개시 가결됐습니다. 16-75호 언론이 유가족들의 제보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 발표만 보도한 이유에 대한 조사. 여기에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유가족들의 제보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 발표만 보도한 이유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조사 개시 결정을 제안드립니다. 신청 요지를 보시면 세월호 참사 초기 세월호 보도와 관련 언론들이 해경들의 구조 장면과 선수만 떠있는 장면 등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면서 해경 등 정부의 발표만 방송에 반영하고 되풀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가족들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제보하고 정정 요구 등을 했으나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위와 같은 보도 행태에 국가기관 등의 외압이나 통제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조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첨부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 4쪽을 보시면은 확인사항으로 신청 면담을 통해서 사건 신청서상에 기재된 참사당의 유가족들이 TV로 시청한 내용이 언제부터인가 보도되지 않은, 사고 초기 해경과 어선 등이 구조하는 장면과 선수만 떠있는 장면 등이 되풀이되고 팽목항이나 진도체육관 내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조사 개시 결정된 2016-22-4-7호, 그다음에 2015-84-4-2호가 중복되는 사안입니다. 조사 사항은 참사 초기 주요 언론이 유가족 등의 제보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 발표만 보도한 경위, 그리고 참사 초기 세월호 보도와 관련 보도 통제 및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반대 있으시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는 전원 찬성 조사 개시 가겠습니다. 자, 진상규 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수 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2036파 23호 사건 가족교류의 한세인양 분과장 컴퓨터 해킹 의혹의 건은 일단 이쪽을 시청서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이쪽을 보면 신청 가족협의회가 2015년 일자 미산당의 당원구소제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현채인양 분과장이 어부용 PC를 켜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월호 현채인양을 위해 만났던 업체들과의 면담 기록 내용 등등 본인이 수집하고 생산하였던 자료가 갑자기 컴퓨터의 휴지통에 위치해 있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원 및 실무자들에게 확인했는데 아무도 그거 손댈 이유가 없고, 또 그 컴퓨터가 부팅할 때 패스워드 등으로 보안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를 하니까 원거리에서 컴퓨터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아예 포맷을 새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필통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내가 너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안심의 경고를 주는 그런 사이버 테러 아니냐는 의구도 든다는 것이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누구의 외부의 침입이 있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을 규명하라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5조 8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개시 결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하신 건가요? 경찰이나 이런 데 고발이나 고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봐가지고 좀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면 그때 고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네, 15년. 고발하신 기한이 제한돼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런 사건은 사실 특조위로 오는 것보다는 먼저 지금 통신민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사실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도 영장 같은 게 거기서 더 빨리 나오니까 그 적정할 것 같은데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한번 조사하면서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드디스크는 그거 지금에 제출 받으신 건가요? 아직 제출 안 받았고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고에다가. 저도 네. 이 사건이 특조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 다루는 게 적법한 건지 타당한 건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는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벌어진 외부의 침입이든 어쨌든 거기에 해킹 문제인데 일단 김진명 얘기대로 국가기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수사 의뢰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지 거길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특조위로 왔는데 신뢰를 좀 못하는 의미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조금 어색한 느낌이 수용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사 과정에서 아까 최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고발 조치나 또는 뭐 수사 요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자체 전문가 조직도 이용하지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마도 신청인 쪽 입장에서는 뭔가 국가기관 했을 때 못 믿기 때문에 일단 포렌식이라도 우리가 뭐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유인님 뭐 그거 꼭 안위가 있으셔서 아니, 그냥 그러시나요? 통보 의견으로 네, 예. 그럼 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도 저는 찬성으로 제시고요. 네, 조사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2016-45 바25 민간 수사들에 대한 지원에서의 문제점 및 관련 제도 개선의 건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민간 장사는 3사 당시 자발적인 회사로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뛰어내는 국민들의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회적 대응을 받아들므로 민간 장사의 구조, 수색 참여 현황, 지원 내용 및 조치 경과 등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신청서 검토보고서 10장 그러니까 페이지 2를 보면은 이 292구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전적으로 민간 잠수사가 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한 뭐 70, 80%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5명의 민간 잠수사가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8명이 무혈성 폐사 뭐 이런 증상이 있고 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도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작년 3월 29일이 그 지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에 그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지원특별법에서 이 피해자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떤 행정상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궁금하신 건 없다면 혹시 반대 의견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전원 찬성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의결하는 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된 상황에 따라서 총회 개최 결과 보고는 조사일관에서 보시겠습니까? 네, 2차 청문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요. 총 개최한 시간은 15시간 26분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 등 출석요소 송달 및 출석 현황입니다. 증인 39명, 참고인 4명, 총 43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고 그 중에 4명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그중 3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1명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 그 다음에 그 증언한 사람들 중에서 위증 여부 등을 검토해 적극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의 제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체 집계를 해서 서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청인 등의 발언 요지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청인들 각종 현황입니다. 방청인입니다. 전체 피해자 및 그 피해자 가족 우선 배정이 108명이고 일반 방청인이 72명에서 매 1차마다 180명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언론기관입니다. 지난 1차 청문회 때는 전체 신문, 방송, 통신, 외신 등 그 기관수가 89개였고 기자수가 283명이었는데 이번 2차 청문회는 좀 늘어서 기관수가 99개, 기자수가 312명으로 언론기관은 지난 1차 청문회 대비해서 11% 증가했고 기자수는 10%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상파 보도 전문 편성이나 종합 편성 방송국을 통한 중계 방송 추진을 했으나 불발되었고 인터넷 방송 등 7개 기관이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전체 매 1차마다 74명이 동원됐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 근무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청 청정 방호 인력이 매일 20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집계 후 추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와 과제입니다. 잘된 점은 신문 내용에 있어서 그간의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진척을 이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신문 당시 선사 지시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냈고 AIS 항적 등 각종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했고 제주 진도 VIS 교신 녹음 기록의 조작 가능성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증명해냈고 또 은항대에서는 안 될 그 세월호가 도입 개조 과정에서 항만청, 한국성급 등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정부가 미수자 유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양 준비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인양 후 선체 조사까지 과정에 대하여 특조위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참고인 보호에 관한 점입니다. 다수의 재소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과의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증인 보호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청문회를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개별 신문 내용은 물론이고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및 특검의 필요성을 기사화하였습니다.
함으로써 특조위 재판 활동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내용에 있어서 증인의 불성실한 증언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1차 청문회보다는 어느 정도의 진척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의사 진행에 있어서는 리허설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청문회 당일 의사 진행이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후속 조치로 당연히 불수적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 등을 검토하고 또 증언자들에 대한 위증 여부 등을 검토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2차 청문회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제3차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2차 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특조위 내외의 평가를 수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검찰 청문회는 언제 합니까? 네, 그건 뭐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증인들도 거짓말하고 한 거 대치신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보다 이런 뭐 아직도 좀 저희는 잘 취해야 되니까. 네, 힘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뭔 힘을 써? 레슬리 하나? 제대로 발표해야지 뭘 쳐다보고 왜 늦었어? 빨리빨리 와야 될 거 아니오? 검찰이 안 보내줬어? 검찰청 피켓팅하고요. 네. 그리고 배고파서 식사하고 걸로 왔습니다. 밥 먹고 언제 밝히냐고. 빨리 와. 다음 주에는 라면 먹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풀이를 우리 아버님들한테 하고 있으니까 가서 끓여서. 기억해요 우리를 광화문 내거리 하얗게 밝히던 우리 기억해요 우리를 수많은 밤들에 피어나던 노래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시간입니다. 유학넘어 5반 준영 아버지입니다. 오홍진님으로부터 발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4.16 참사로 희생된 오진영 학생 아빠 오홍진입니다. 내 자식이 잘되고 행복하면 바랄 것이 없던 제가 세월호 아빠가 되면서부터 진실규명도 중요하고 자식 지키지 못한 아빠가 안전한 나라 건설에서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만은 바라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 교육이 바뀌어 제2의 단원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4.16 교과서 발간에 고맙고 안심했습니다.